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400조 원입니다. 이 말은 삼성전자라는 회사 전체의 가격이 400조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정부도 아니고 삼성 회장도 아닙니다. 바로 주식시장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사고 팔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그 원리를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주가가 왜 오르고 내리는지, 코스피와 코스닥이 정확히 뭔지, PER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런 기본기 없이 투자하는 것은 지도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식의 기본 개념부터 주가가 결정되는 원리,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 전략까지 10분 만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주식시장의 작동 원리가 머릿속에 완전히 정리될 겁니다. 주식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회사의 소유권을 잘게 쪼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주식 100만 주를 발행했고 여러분이 그중 1만 주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회사의 1%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주주가 되면 회사가 이익을 내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은 어디서 사고 팔까요? 바로 증권거래소입니다. 한국에는 한국거래소가 있고 미국에는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소는 마치 시장과 같습니다. 생선시장에서 생선을 사고 파는 것처럼 증권거래소에서는 주식을 사고 팝니다. 한국에는 두 개의 대표적인 시장이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기업들이 상장된 시장입니다.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모여 있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기업,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이유는 자금 조달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하지만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팔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신 회사의 소유권 일부를 나눠주는 거죠.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주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답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오르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내립니다. 마치 인기 있는 콘서트 티켓 가격이 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왜 샀거나 파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기업의 실적입니다.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주가가 오르고 적자를 내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현재 실적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회사가 지금은 적자지만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면 투자자들은 미래 수익을 기대하고 주식을 삽니다. 테슬라가 수년간 적자였는데도 주가가 폭등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식의 가치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PER과 PBR입니다.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말해 이 회사가 현재 수익을 계속 낸다면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를 보여줍니다. PER이 10이면 10년, 20이면 20년이 걸린다는 뜻이죠. PER이 높으면 주가가 비싸다는 의미이고 낮으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PBR이 1 미만이면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는 뜻이어서 저평가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표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주가에는 금리, 환율, 정치 상황, 글로벌 경제, 심지어 투자자들의 심리까지 수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 지표가 좋아도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상황이 나빠도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주식시장에 참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ETF입니다. ETF는 상장 지수 펀드의 약자로 쉽게 말하면 여러 주식을 하나로 묶어놓은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ETF를 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코스피 상위 200개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개별 종목을 하나하나 고르지 않아도 시장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워런 버핏도 일반 투자자에게 S&P 500 인덱스 펀드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산 투자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죠. 한 종목에 전 재산을 투자하면 그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국가별로 나누어 투자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 투자와 단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타 매매는 하루나 며칠 사이에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법입니다. 프로 트레이더들도 성공률이 높지 않은 매우 어려운 전략입니다. 통계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약 80%가 단타 매매로 손실을 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 장기 투자는 좋은 기업이나 ETF를 사서 오래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약 1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중간중간 폭락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올랐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가 만능은 아닙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1989년 최고점을 찍고 30년 넘게 그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시장에만 투자하지 않고 글로벌 분산 투자가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유 자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건강한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을 나눈 것이고 주식시장은 이 소유권을 사고 파는 곳입니다. 주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기업 실적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핵심 요인입니다. PER과 PBR 같은 지표로 기업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지만 시장에는 심리와 외부 변수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ETF를 활용한 분산 투자와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주식시장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뉴스 속 숫자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리는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10분 지식 이야기였습니다.